프로의 시선, 매일 다른 프로들의 증시 인사이트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금요일의 프로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준비하신 주제 볼게요. 우주항공청 100조 원 투자. 어제 한국항공우주 한화에로스페이스는 4에서 6%의 하락을 기록하긴 했는데요. 어제 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우주항공청 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관련된 내용이 오픈이 되면서 사실 시간에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거 상한가에 들어가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우주항공청에 대해서 사실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게 증시가 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개청한 날에 오히려 좀 관심이 너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좀 강한 차익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게 대통령의 발언으로 또 이제 진행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시장에서의 좀 관심도가 상당히 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좋은 내용들은 상당히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 일단은 이제 이 기간 자체가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점이 사실 조금 증시에서는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또 다시 대신 반대로 본다라고 한다면 청단위의 이 오픈이 진행이 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길게는 45년까지 발생할 수 있구나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또 산업을 묵직하게 들고 가시는 분들에게는 모아가긴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할 것이냐 아니면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할 것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좀 중요한 부분은 32년에 이제 우주 탐사선을 착륙을 하고 45년에는 화성의 태극기를 꼽는다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목표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과연 그 흐름대로 유지가 되는지 한참 남아가지고 우리가 그걸 확인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기대감은 생길 수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산업에서의 어떤 성장 기조를 볼 때 이게 정부 주도하에서 정부 정책이 강하게 붙어주느냐 안 붙어주느냐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우주항공청에는 또 방산 종목군들도 포함이 되니까 사실 방산 종목군들이 강력하게 트리거가 나왔었던 거는 내수에 치중되어 있었던 게 수출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었고 네. 그때 이제 정부의 강력한 지원책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때부터 수출입은행법 이제 법정 한도 자금 이제 높여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이나 이제 좀 주요 장관들이 이제 세일즈를 하러 다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나서부터 굉장히 산업적으로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정부에서 뒷받침을 많이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는 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중장기적으로 거기에 따른 긍정적인 발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전쟁보다 우주는 더 멀리 느껴져서요. 네. 네, 방산으로는 수출이 또 많이 되고 또 네. 이 중동 쪽과도 이 협업하는 부분들도 아직도 여전히 기대가 참 많은 상황인데요. 우주 같은 경우는 2045년까지 100조 원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네. 예산을 보니까 2027년만 해도 예산이 높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실망 매물로도 나올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청단위가 어쨌든 개청이 됐잖아요. 그럼 과거보다는 예산들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건 또 변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사실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원앱이라든지 좀 글로벌 주요 이제 기업들에서의 또 폭발적인 성장 이제 좀 투입되는 그런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관련된 부품들의 수주 흐름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는 역대급 수주 잔고를 일단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네. 과연 그 예산 부분에서 청단위까지 개설을 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을까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생기고요. 또 중요한 거는 왜 지금 위성 부분들이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고 글로벌적으로 이거 투자도 활성화를 하고 있고 사업이 진행이 되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FSD도 마찬가지고요. AI 쪽도 마찬가지고 우리 로봇 쪽도 결국엔 잘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저궤도 위성 그리고 이제 위성 쪽에서의 시장들이 굉장히 확대가 되어야 되는 흐름들이고 이번에 전쟁이나 이런 흐름에서도 위성의 이런 효용성에 대한 부각이 굉장히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글로벌 빅 기업들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흐름들에 발을 맞추려면은 결국엔 정부의 예산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미국과 비교하는 건 사실 좀
어렵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거기 달러를 찍어내면 되니까 나사 같은 경우는 정말 어마어마한 자금에 대한 정책 자금을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주항공이라는 산업이 사실 돈을 엄청나게 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기업에서 아무리 방산으로 돈을 벌고 있지만 그걸 무한적으로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정부의 지원 없이 하기에는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이제 우리나라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해외 기업 중심으로 또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들은 사실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이 대통령의 이런 5대 정책이라든지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장기적으로는 좀 충분히 다른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100조 원 투입이 2045년에는 화성에 태극기를 꽂겠다라는 스페이스 광개토라는 프로젝트고요. 네. 우리 어린이들도 우주의 꿈을 이제 키워야 될 것 같고 그에 대한 터전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사천이라는 그 지역, 경남 사천. 네. 제가 낯설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 지역 주변 분들이 네. 뭐 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관심이 참 많으시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도 참 드는데요. 우주항공청 개청 이후에 아무래도 정부의 목표와 정책 방향성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원전도 그렇고 우주항공도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네네. 네, 정부가 어떤 정책 방향으로 가져가는지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들에서 어떤 부분 체크할 수 있을까요? 좋은 말씀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떠한 포인트로 이제 진행이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항상 이제 5대 강국을 좀 많이 외치는 것 같아요. 풍력도 5대 강국, 뭐 우주항공도 5대 강국, 다른 것도 5대 방사는 강국. 4대 강국 가야 됩니다. 방사는 4대 강국으로. 네, 4대 강국 목표입니다. 4랑 네. 5가 좀 많이 있어서 그냥 그만큼 선도하는 나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어쨌든 그런 목표를 일단은 밝혔고요. 크게 세 가지 부분을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민간 기업이 우주항공 경제에 본격적으로 이제 진출하는 거. 이거는 이제 정부도 나름대로의 지원을 해주겠지만 해외 이런 기업들처럼 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영역들을 좀 확대해준다라는 게 상당히 좀 매력적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좀 민간의 자유도가 많이 넓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주항공 정책의 컨트롤러 기능을 좀 강화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는 정책적인 지원들을 같이 해준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국제 무대에서 주도적으로 선도지휘를 한다라는 얘기에 대한 정책도 있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이제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많이 해주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쉽게 이해를 해보시면은 잘 앞으로 민간 기업들이 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마련을 해주겠다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좀 대기업들이죠. 소형 위성들보다는 좀 대기업들의 움직임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고요. 해당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따라서 좀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가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부 주도하에서 우주 항공이라는 그렇죠. 분야가 나아갔다면 이제 민간 주도로 넘기겠다라는 것인데 본격적인 그 산업화로의 변화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주 항공청 개청으로 인해서 이런 변화가 생겨나고 다만 전 세계 국가들이 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분야인데 우리가 거기서 좀 선도할 수 있을지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사실 좀 지금 시점에서는 그 좀 쫓아가려면은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R&D 쪽의 연구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이쪽을 좀 많이 확대를 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R&D가 이제 진행이 되고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전담 기관들을 통해서 이 경제에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들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향후 스페이스X부터 시작해서 원앱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기업들과의 협업들이나 진행들이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관련된 내용들이 오픈이 될 때마다 아마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 상당히 좀 매력적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우주항공을 뭐 발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상에서 체크를 한다거나 그런 이제 기업들의 IPO가 또 하반기에 좀 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원까지 같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우주항공 산업에서는 상당히 좀 매력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 산업에 참가한 이력이 있는 기업들은 또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들도 나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러면 신사업 쪽으로 우리가 항상 뭐 2차 전지가 잘 되면 2차 전지 사업을 또 커버하는 그런 회사들도 늘어났고 또 화장품이 좀 또 화장품 쪽 그런 이슈도 있는 것처럼 이런 우주항공에 대한 투자들이 많은 기업들이 활발해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외형 성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질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위성 관련해서는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 뉴스페이스 X라든지 블루 오리진, 이런 기업들이 우주 경쟁을 하면서 위성의 어떤 그 수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네. 쪽에 수주가 많이 쌓여가고 있다고 하셨는데, 또 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도 위성의 수요가 높게 나오고 있죠?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제 요번에 전쟁에서 스페이스X의 역할이 상당히 좀 큰 영향을 줬잖아요. 특히나 이제 중동이나 이런 쪽에서. 그래서 앞으로 이 위성이라는 것은 좀 뭐 드론과 더불어서 굉장히 좀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5G 쪽으로 사실 전환이 좀 잘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끊기지 않는 그런 통신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저궤도 위성에 대한 모멘텀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고 올해만 하더라도 4만 대. 그 이후로는 또 추가적으로 계속 확대가 될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1기를 쏘아 올렸고요. 지금 11기를 더 쏘아 올릴 예정입니다. 26년까지 그런 모멘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관련된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 또 자체적으로 우리 기술로 올라간 부분에서 성과가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제 외성들을 얼마나 많이 쏘아 올리는지가 또 핵심 경쟁력이 될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속도 부분이 이런 AI나 자율주행이나 이런 흐름들이 조금 더 가시화가 빠르게 되면 될수록 사실 이 산업에 대한 속도는 빨라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위성 분야는 글로벌 경쟁력에 있어서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죠. 인텔리안테크가 글로벌 1위잖아요. 맞습니다. 네. 세트랙 아이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제 수주 잔고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아까 이제 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네. 이제 뭐, 블루 오리진이라든지, 뭐, 스페이스 X라든지, 뭐, 원앱 쪽에서의 이런 하반기 우리나라에 진입하는 것도 있고, 시장이 확대가 되면 거기에 따른 수주 잔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세트랙 아이도 그렇고, AP 위성도 그렇고, 절대적인 금액이 다른 산업군에 비해서는, 이거 좀 작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역대적인 수주 잔고들을 유지를 하고 있고, 추가적인 수주 잔고들이 늘어나고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고 있거든요.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단에서의 긍정적인 흐름들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고 이게 장부가로 반영되는 데까지 시간들이 필요한데 추가적으로 하반기 이벤트가 있으니까 추가적인 수주가 붙어준다면 보다 더 외형 성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계별로 상승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뭐 하나 시스템, 한국 항공우주 같은 이런 기업들이 정부의 이런 지원들을 받아서 또 이쪽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면 또 그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부품 수요가 당연히 늘어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부품주들에 대한 실적 상방들은 크게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 증권가 리포트를 보시더라도 그러한 기조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멀어 보이지만 가까운 우주 항공 분야의 발전 가능성입니다. 위성 관련해서는 수주로 증명이 되고 있고요. 또 우주 항공 관련해서는 좀 멀어 보이긴 해도 네. 이제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선점하기 위한 그 기업들의 앞으로의 노력들과 실적들 기대가 될 텐데요. 주목할 만한 종목 꼽아주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는 뭐 기술력도 굉장히 좋고 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수주 잔고를 조금 잡았습니다. 그래서 세트랙 I를 제일 처음에 1순위로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AP 위성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세트랙 I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들과 연관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에 따른 최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워낙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수주 잔고량도 다른 타 기업 대비했을 때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위주로 좀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기타 뭐 에피성이나 인텔리안테크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대비했을 때는 조금은 좀 묵직한 흐름들로 움직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변동폭을 노리신다면 다른 걸 보실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산업에 대한 기조를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이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좀 추세적으로도 같이 좀 쫓아가고 있는 세트랙 I를 그나마 쫓아가고 있는 회사가 이제 차트적으로는 AP 위성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부품단에서의 이런 매출 흐름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수주 잔고 부분들도 굉장히 좀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반기에 또 이제 기타 글로벌 기업들의 수주가 또 추가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추가적인 모멘텀을 받아주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약간의 좀 더 변동성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AP성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금일 같은 경우는 거래량 동반한 급등이 나왔습니다만 이게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눌리다 보니까 거기다 시장의 흐름들도 그렇게까지 긍정적이지 않아서 좀 단기적인 차익 매물들이 많이 나왔지만 추세적으로는 우상향하고 있는 기조들이 마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봉을 보시기보다는 주봉과 월봉을 보시면서
흐름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주 잔고를 보셔야 되고요. 수주 잔고가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빠르게 증가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그 사업 안에서 영향력이 크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주 기반으로 이쪽 위성 관련된 종목군들을 선별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투자 진행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트레가이 AP 위성 단기, 중장기 모두 괜찮다 네, 판단하시는 거죠? 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주항공 관련주 탑2 나왔습니다. 세트레가이, AP위성, 수주잔고 추이 잘 지켜보시죠. 프로의 시선 헤르메스탁 하창원 본부장이었습니다.